자, 밴드 복습 문제 2회차입니다. 그리고 1회차 끝내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세요. 너무 구독이 안 납니다. 수험생분들이 제가 싫으신가 봐. 여기저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야, 유튜브 참 그 구독자 수 막 몇만씩 늘리는 사람들 대단하다. 저는 아직 1000명도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뭐 한 30만 되니까 한 30만까지 기대하는 건 욕심이겠죠, 그죠? 1000명만이라도 어떻게 너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싫으시면 구독만이라도. 좋아요는 매번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밴드. 진도에 맞춘 거죠. 기본 문제. 1번. 의사표시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진의라고 되어 있죠. 자,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가 뭐였죠?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이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기본 핵심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의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했다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자꾸 중얼중얼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2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요.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알려지면 착오가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합의까지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되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3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쉽게 알 수 있었던 놈이 관할관청에 확인을 안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걸 모른 채 매수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죠. 있다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4번은 뭐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다. 그러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그랬죠. 이게 답이죠. 자, 의사표시의 효력, 특히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생기죠. 도달이 뭐죠?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는 없지요. 동거 가족이 수령하더라도 도달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직접 수령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상대방의 내용을 알 것까지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알 수 있는 상태기만 하면 도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는 거 4번. 2번 착오.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시가 모르고 있는 거. 이게 착오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되죠. 상대적 취소. 자,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 자, 착오에서 증명은 둘로 나눠져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건 착오자가 증명하는 거고요. 착오자가 증명하는 거고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거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아니고요. 있다는 사실을 착오자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라. 자, 1번 틀렸고요. 2번 갑이 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을에게 물건을 75만 원에 팔겠다라고 표시해라. 네가 가서. 그런데 병이 7만 5천 원에 팔겠다고 표시했어요. 자, 이때 병이 뭐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하죠. 갑의 의사 75만 원과는 달리 표시기관이 7만 5천 원으로 잘못 표시했죠. 이거 표시기관의 착오고 착오가 되죠. 그러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3번 연대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잘못 알았다. 연대보증이 책임이 더 중하죠.
그러니까 연대 보증계약이지만 일반 보증계약으로 잘못 알고 보증했다.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착오자와 착오자의 대리인과 착오자의 승계인이죠. 따라서 상대방은 취소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5번 화해계약이라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는 걸 말하는데요. 이 합의는 설령 배상, 손해액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계약에는. 다만 이제 화해 당사자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다투지 않았던 분쟁 이외의 상황에 착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갑은 B의 사기에 의하여 A군요. A는 B, B는 C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와 계약한 거죠. 그럼 A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C인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거죠. 이럴 때는 C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A는 취소할 수 있죠. 자, 1번 A의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아니죠. A의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없죠. A는 C 소유 땅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샀으니까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사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제3자 사이가 있으므로 C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없다. 틀렸지요. 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죠. 3번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도 틀린 거죠. 4번 A의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지요. 있죠. 요게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 이거 안 되죠. 대금 감액 없죠. 이런 거. 대금 우리 시험 범위에서 대금 감액 청구는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뭐 담보 책임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A의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고 담보 책임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5번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럴 때 하나여 A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죠. 110조 2항 그대로죠. 그래서 효력은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4번 법률행위 대리라고 되어 있네요. 대리. 타인에 의해서 계약을 대신하는 거죠. 자, 1번 복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민법 120조,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위권 및 책임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위권과 책임이죠. 그 122조가 이렇게 돼 있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법정 대리인은 무지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대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번 대리 행위 효과는 114조에 의하면 직접 보내는 게 효과가 기속된다고 되어 있죠. 3번 114조에 보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죠? 현명이죠.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죠. 5번은 대리와 사자가 뭘로 구별하죠?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가?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하죠. 사자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사자는 표시만 대신해 줍니다. 따라 대리인과 사자는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서 구별이 된다.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4번. 자, 5번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대리인의 법률행위죠. 누구를 위한? 본인을 위한.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115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 일상가사 대리나 상행위는 현명히 적용이 안 되지요. 부인이 남편의 면도기를 사러 백화점 가가지고 나는 누구의 부인 누구다 라고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자, 3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걸 뭐라 하죠?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하죠. 갑이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땅을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걸 횡령한 경우 그런 거죠. 배임적 대리행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배임적 대리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4번.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인데 대리행위를 했다 했죠. 뭐죠? 위임장 같은 거 보여준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위임장 보여주면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쓰고 본인 도장만 찍어도 되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 쓰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이미 위임장을 보여줌으로써 현명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대리행위가 된다 말이죠. 자, 5번.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사기 강박을 기준을 대리인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대로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는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116조 1항에 보면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학원 진도에 맞춰가지고 문제 5개씩 학원 문제 5개, 밴드 문제 5개면 벌써 10개잖아요. 그렇죠? 그게 쌓여보세요. 그럼 한 달에 80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 옷 젖듯이 실력이 쫙쫙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공부는 벼락치기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 벼락치기 힘듭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0.00001% 신이 내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그냥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근데 이제 실력이 팍팍팍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참아야 돼. 열심히 하는데도 실력이 안 오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쌓이는데 민법 공부가 원래 그렇다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실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꼭 참고 강의 열심히 듣고 기출 풀고 이런 거 틈틈이 또 짬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건투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뭐 해달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